안녕하십니까. FM 91.9MHz 남해 공동체 라디오 방송 보물섬 실버만세를 진행하는 DJ 김두일입니다.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도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해군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작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 월령가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조선왕조 1800년대 초인 현종한 때 정항규가 월령체 가서로 지은 건농가입니다. 농가 월령가 2월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은 한봄이라 경칩춘분 절기로다. 초 엿새날 좀생이로 풍흉을 안다 하며 스무날 날씨 보아 대강은 짐적하니 반갑다. 여기서 좀생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좀생이는 별들의 이름으로 음력 2월, 6월 7일경 달과 별의 거리를 보고 좀생이 별이 달 앞에 가면 흉년이 들고 뒤떨어져 가면 풍년이라는 점을 치는 우리의 민족 점성술입니다. 바람이 변함없이 문을 여니 말랐던 풀뿌리는 힘차게 싹이 트고 개구리 우는 곳에 눈물이 흐르도다. 매 비둘기 불이 나니 버들빛 새로워라. 보습쟁기 차려놓고 봉가리 하여보자. 기름진 밭 가리어서 봄뿌리 많이 심고 목화밭 대가라 두고 제딸을 기다리소. 담배 모종 잊고 심기를 이룰수록 좋으리라. 뒷동산 나무 다듬으니 이익도 되는구나. 여기서 이꽃이라는 곳은 홍화를 말하는데 홍화의 열매로 기름을 짜서 등잔불에 기름으로 쓰고 또 식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잔불에 나오는 그 기름으로 먹도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가일나무요, 둘째는 뽕나무라. 뿌리를 다치지 말고 비 오는 날 심으리라. 솔가지 찍어다가 울타리 새로 하고 담장도 손을 보고 개천도 쳐 올리소. 안팎에 쌓인 건불 말끔히 쓸어내어 불로와 재 받으면 걸음을 보태려니 온갖 가축 못다 기르나 소, 말, 닭, 개 기르리라. 씨암탉 두세 마리 아랑겨 껴보자. 산천은 일렀으니 들나물 캐어먹세. 고들빼기 쓴막이며 소르쟁이 물숙이라. 창백줄 당기 천궁 시오 방풍 산악 택사 낱낱이 적어놓고 때에 맞추어 캐어두소. 촌집에 거리낌 없어 갑집약 쓰겠느냐. 고전 농가 월령가의 해설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주 장목은 바뀌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절기에 맞추어서 우리들이 준비할 농사일은 같은가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패랭이 꼭지다 가화를 꽂고 사가고 제비 춤이나 추억 보세 상사지요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농부들 말 들어요 일롱씩 만든 쟁기 좋은 소를 앞을 세우고 상하평 깊이 갈고 오직 그 본을 받아 백곡을 뿌렸더니 용성의 지은 책녀가 시절이 돌아왔네. 우리들이 그 농부가를 들어봤습니다. 쟁기로 밭 갈고 농가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실버만세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매월 한 차례씩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농사일과 농업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제목으로 보물섬 농가 원령가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 남해군 농업에서 주 소득원이 무슨 작물인지 아시나요? 2022년도 마늘의 생산액이 396억 원이고 21년도 시금치 생산액이 289억 원입니다. 벼농사가 270억 정도 되고 축산소득이 589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목별로 순소득액을 계산하면 작목별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이달에 관리해야 할 마늘 농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 사람이면 모두 다 마늘 농사에는 전문적인 재배 기술을 가지셨습니다. 재배 면적으로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24,280헥타르 심었는데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난지역 마늘, 특히
대서 마늘의 식부 면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6.3%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경우 2023년에는 마늘 재배 면적은 전국 규모의 2%인 486헥타로서 전년 대비 5.5%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남해군의 마늘 재배 감소의 주된 원인은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와 가뭄 등의 이상 기후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마늘의 파종 면적이 늘어남에도 남해군이 줄어드는 이유는 타 시군에서는 마늘 재배가 대면적으로 기계화되고 있음에도 우리 남해군은 논밭의 규모와 토성이 기계화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해군의 마늘 파종 방법은 기계 파종 30헥타 6%, 손파종이 456헥타르 94%로 이 중에 품종에 있어서 대서 마늘이 2%에 지나지 않다고 합니다. 남해 마늘 농사가 기계화에 뒤지고 마늘의 품종 선택이 소비자에게 선호도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마늘 농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들판에 자라는 마늘밭 퍼렇게 자라는 모습 보니 완연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봄이 왔네. 산전수전 모두 다 지나고서 봄이 왔네. 슬픔 기쁨 모두 다 보내고서 바람도 시원하구나. 강물도 춤을 추나. 하늘도 웃고 있구나. 새들도 노래하느나. 봄이 왔네. 내 마음에도 네 마음에도 봄이 왔네. 사랑도 봄이 왔네. 봄이 왔네. 슬픈 기억 모두 다 잊어도 돼. 봄이 왔네. 예쁜 추억들로만 안고 가렴. 이제는 웃을 수 있나. 더 이상 울지 않나. 어깨춤들 썩이면서 우리도 노래하자. 봄이 왔네. 내 마음에도 네 마음에도 봄이 왔네. 사랑도 봄이 왔네. 봄이 왔네. 내 마음에도 네 마음에도 봄이 왔네. 강을 건너
요즘 필요한 마늘 포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의 생육적으로는 18도씨에서 20도씨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마늘은 0도씨에서 5도씨의 저온에서 2, 3개월 지나면 구의 인편 분화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생리적으로 인편 분화가 완성되어 활발하게 생육을 할 시기입니다.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마늘의 정도 분화되어 낮 기온 15도 이상이 되면 인편의 비대가 급속히 빨라집니다. 긴 겨울을 견디며 고생한 마늘 잎들의 생육을 위해 마늘밭의 생리 활성화 영양제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미생물을 연면 시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1차 웃구름은 2월 하순에 주고 2차 웃구름은 3월 하순에 주어야 합니다. 웃구름은 잎에 물기가 없을 때 주어야 합니다. 웃구름을 적기보다 늦게 주고 질소질 거름을 많이 주면 벌 마늘이 많이 발생하므로 3월 말 이후에 요소 비료를 주시면 안 됩니다. 마늘 비료는 NK 비료나 항산 가리 비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구름 주기와 같이 중요한 일이 관수와 배수 작업입니다. 땅이 지나치게 습하면 뿌리의 활력이 떨어지고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므로 고랑몰대기를 할 때는 물이 고여 있는 시간이 하루를 넘지 않게 하고 두둑이로 물이 올라오지 않도록 합니다. 봄비가 많이 올 때는 마늘도 구비디기에는 물을 좋아하는 작물이지만 생육장애를 가져오므로 배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여 주시고 투명 비닐 피복으로 재배하시는 농가에서는 마늘은 25도씨 이상에서는 생장이 정지된다고 하니 흙으로 덮어주시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봄이 오면 노란 개나리꽃이 먼저 핍니다. 유하정님의 개나리 전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찬 개나리 춘유
올해 시금치 농사 재미 보셨나요? 작년에 많이 파종하였고 비가 제때 내려 시금치의 성장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경매 가격은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시금치 재배 면적은 신안군이 908헥타로 제일 많고 남해군이 894헥타, 고성군이 323헥타, 인근 통영이 178헥타, 사천시가 24헥타입니다. 올 연말에는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에서는 판정 면적별로 밭이 280헥타르, 논이 614헥타르입니다. 지역별로는 서면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남면, 이동면, 고연면, 설천면의 순입니다. 시금치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토양 조건입니다. 토양 산도는 중성이 좋으며 산성 토양에서는 재배를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는 건조에 약한 작물이므로 파종 후 곧바로 물을 주어야 하고 발화 시기에 가습하면 잘록병과 노균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논이나 밭 시금치도 배수가 잘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남해군에서 밭 시금치는 파종이 9월 25일 전후가 좋으며 논 시금치는 10월 2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잎의 크기가 15에서 17cm일 때가 수확의 적기이며 낮 기온이 20도 이상일 때에는 수확한 시금치를 벌크용 비닐에 담아 논이나 밭에 둔다면 햇빛에 노출될 경우 내부 온도 상승에 따라 시금치가 물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시금치 가격은 전년도에 비하여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농협에서는 3월 말까지 경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봄 출하 시에 벌크로 내시는 가격이 1kg에 1,000원 이상이면 출하하셔도 인건비는 보장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후기 작물이나 노동력 배분에 문제가 없다면 지어놓은 시금치의 수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끝까지 수확하시길 바랍니다. 현철님이 부르는 처녀총각 노래를 들어볼까요? 봄이 왔네 봄이 와 수처녀의 가슴에도 나물 캐러 간다고 아장아장 둘러가네 산들산들 부는 바람 아리랑 타령이 절로 난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봄이 옛날 전저총각들만큼 설레는 계절일까요? 다음은 벼농사를 위한 준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 벼농사는 이모작이 대부분으로 겨울에는 마늘, 시금치,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이들 농사가 끝나고 5월 말이나 6월이 되어서야 모내기가 시작됨으로써 현재는 준비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일모작 논에는 농가리로 토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남해 군에서는 보급종으로 조생종인 해담쌀, 중만생종으로 새 일미를 선정하였습니다. 두 종류 모두 다 2023년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입니다. 두 가지 벼의 특징은 도열병, 흰빛 잎마름병, 줄무늬 잎마름병에 강하고 새알미는 벼 키가 77cm로 해담살보다 10cm 키가 크고 수량성에서 300평의 해담살이 548kg, 새 일미가 585kg으로 새 일미가 수확량이 많습니다. 요는 키도 크고 생육 일수가 길어서겠죠. 벼농사는 육모와 모내기가 단계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해군에서는 육모장이 12개소가 있고 또 3월 초에 원하시는 품종과 수량을 육모장에 주문하시면 약 1개월 육모하여 5월 초부터 농가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니 단호박 농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소형종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되어 있는 미니 단호박이 요즘의 소비 성향에 맞춰 단호박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품종은 보우장이며 초세가 강하고 후기 초세 세태기가 완만하여 장기간 수확이 가능하며 계약 결실 후 40-50일 전후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터널 조숙 재배를 많이 하는데 1-2월에 파종하여 3-4월에 옮겨 심기 하고 6-7월에 수확합니다. 모종도 분합화되어 대부분 농협에서 모종을 주문하고 이를 받아서 심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종묘상에서 모종을 구입하여 심고 있습니다. 요즘 농가에서는 이렇게 분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번잡하게 농사를 안 지으셔도 전문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지금 포장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연작에 따라서 연작장애, 각종 생리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토양 검사를 실시하여 시비 처방에 따라서 시비하여야 합니다. 정식 15일 전 석회질 비료를 뿌리시고 깊이 가리 작업을 하신 후 정식 7일 전 복합 비료와 대비를 시비한 후에
가리 작업을 하며 이때 토양 살충제, 살균제를 살포하시고 경운하셔야 합니다. 올해 호박 농사 잘 되시라고 호박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랗게 꽃필 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더니 누렇게 익으니 모두가 좋아하네. 늙어서 사랑받는 건 너밖에 없더라. 나도 너처럼 익어가고 싶구나. 호박호박 하지 마라. 호박꽃이 어때서. 호박은 삶아 먹고 호박이 분쳐서 먹고 호박꽃으로 태어나서 관시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내 인생도 호박처럼 둥글둥글 익어가고 싶구나. 노랗게 꽃필 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더니 누렇게 익으니 모두가 좋아하네. 늙어서 사랑받는 건 너밖에 없더라. 나도 너처럼 익어가고 싶구나. 호박호박 하지 마라. 호박꽃이 어때서. 호박은 삶아 먹고 호박이 분쳐서 먹고 호박꽃으로 태어나서 관시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내 인생도 호박처럼 둥글둥글 익어가고 싶구나. 호박호박 하지 마라. 호박꽃이 어때서. 호박은 삶아 먹고 호박이 분쳐서 먹고 호박꽃으로 태어나서 관시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내 인생도 호박처럼 둥글둥글 익어가고 싶구나. 익어가고 싶구나. 우리 실버님들도 호박과 같이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각 가정마다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오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감자 재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감자는 감자의 모든 품종이 재배가 가능합니다. 먼저 심을 감자의 종자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썩은 감자, 병에 걸린 감자, 너무나 크거나 작은 감자를 골라내시고 종자 소독제로 표면을 살균하셔야 합니다. 봉 감자는 싹을 틔우면 좋지만 그냥 심어도 됩니다. 딥이야 비료를 살피하고
토양 살충제를 뿌린 후 깊게 갈아서 감자를 심기 전에 두둑을 만들면 됩니다. 지온을 높여주려면 투명 비닐을 사용하시고 제초를 목적으로 하시면 검은 비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흑백으로 된 감자 전용 비닐을 사용하시면 지온도 높이고 제초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감자를 심는 시기는 2월 말이 적당합니다. 감자는 가습한 토양보다는 비교적 건조한 편이 재배에 유리하고 제식거리는 한밤 정도가 알맞고 싹이 나오면 포기당 2-3줄기만 재배하셔야 알맞는 크기의 감자를 생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감자를 심었던 일항에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올해도 봄 감자를 심고 또 그 감자를 캔다면은 이어서 고구마 재배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빛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거리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붉은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 남해의 마지막 서리가 내리는 때는 4월 초입니다.
이를 만상이라고 하죠. 일기에 따라서는 일정치가 않지만 참가하시고 각종 채소를 파종하는 시기도 이 만상의 시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땅이 녹았으니 각종의 채소를 재배하실 포장에 대비한 미끄럼을 살포하시고 곱게 갈아 놓아야 하겠습니다. 상추, 열무, 당근 등 식생활과 관계된 채소를 무농약 유기채소로 직접 길러서 먹는 즐거움으로 건강한 삶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가수의 전쟁에 대하여는 기라든지 유자가수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해박하신 지식과 경험을 가지셨기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는 자가 소비하려고 감나무, 대추, 살구, 자두, 매실, 사과나무 등을 심어두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가수의 전정기는 대체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감과 대추는 봄에 새로 성장하는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감나무와 대추나무는 지금 전정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그냥 두시지 마시고 건강한 수영을 잡으시고 동기가 잘 되도록 하시고 햇빛을 많이 받도록 전정을 하셔서 감, 대추가 올해는 주렁주렁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도시에 산다고 뽐내지 말아라. 농촌이 나는야 좋더라. 사랑도 나누고 정도 나누며 오손도손 살아가는 정든 땅. 벌판으로 경운기를 몰고서 흙냄새 버스 삼아 내 고향을 지킨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둥글둥글 살아가는 호박같이 살아가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도시도 좋지만 농촌도 좋단다. 빌딩이 부럽지 않더라. 막걸리 한 잔에 정을 나누며 오손도손 살아가는 정든 땅. 해치는 논밭길에 트랙터를 몰고서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둥글둥글 살아가는 호박같이 살아가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노래 제목이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가수들은 이 꽃이 일시에 펴가고 가을들이 일시에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추나무는 이게 5월인가부터 꽃이 피어가지고 8월 말까지 계속해서 꽃이 핍니다. 먼저 대추가 열린 거는 그대로 대추가 익어가고 또 뒤에 또 대추가 열려서 꽃이 피어가지고 열리는 거는 또 차례차례로 익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추나무가 생각보다는 그 이 풍성한 이 복을 가져오는 나무인 것 같아요. 올해는 꼭 대추나무 손질하셔가지고 새순이 돋아나게 하시는 풍성한 그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봄이면 대지의 기운을 맛볼 수 있는 계절입니다. 봄은 대지의 기운과 생명력을 우리 몸에 담을 수 있는 자연의 선물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새싹을 내미는 들나물, 산나물을 캐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봄나물이 냉이입니다. 냉이는 제초제를 싫어하기에 척박한 밭이나 밭의 가장자리에서나 볼 수 있는 두해살이 풀이입니다. 냉이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알칼리성 나물로 비타민 A, B1, C가 풍부해 우리 몸의 원기를 돋우고 피로회복 및 중곤증에 좋다고 합니다.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쑥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7년 된 병을 3년 된 쑥을 먹고 고쳤다라는 말이 있듯이 쑥은 마늘, 당근과 더불어 성인병을 예방하는 3대 약용 식물로 꼽힙니다. 쑥은 피가 맑아지고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며 노화를 방지하고 각종의 부인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위장과 장을 튼튼하게도 한다고 합니다. 이 봄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캐실 수 있는 쑥나무를 꼭 캐시어 도다리 쑥국도 드시고 쑥떡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봄나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머위입니다. 머위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포함된 산나물입니다. 머위때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이 많아 다이어트에도 좋고 변비를 예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봄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물이 머위입니다. 고들빼기, 쓴바기, 두릅, 하살나무 등 온 천지에 먹을 수 있는 산나물들이 돋아나고 나무에서 새잎이 납니다. 봄은 바쁘지만 즐거움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신부님들에게도 인생의 봄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는 웃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의 공동체 라디오들을 애청하여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님 주신 밤에 씨 뿌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처음 만나 맺힌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 여름 허인 광풍, 그 여름 허인 광풍, 낙엽 지듯 가시었네. 행복했던 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라. 해가 뜨면 달이 가고 낙엽 치니 눈보라치네.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가시밭길 산을 넘고, 가시밭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찾아왔소. 행복했던 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라. 떠나지 내 가슴이 설렌다. 이 기분 좋은 느낌 은은하게 스며든 향기로운 너의 숨결. 좀 늦어도 괜찮다. 어차피 난 너라서 한 걸음씩 천천히 나의 마음을 두드린 너.
You belong to my world. You belong to my heart. 세상이 우릴 밀어내도 네 곁엔 항상 내가 있다. 늘 꿈꿔온 날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환한 네 모습 보며 나의 하루를 달랜다. You belong to my world. You belong to my heart. 세상이 우릴 밀어내도 네 곁엔 항상 내가 있다. You belong to my world. You belong to my heart. 시간이 흘러도 내 옆에 항상 네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